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월요일에는 정면 스포츠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준호 기사의 이 국제시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스포츠 정면 승부에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 먼저 연결해 볼까요? 박민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준비된 게 축구 소식이죠? 네. 오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네. 간밤에 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에스턴 빌라와의 축구협회 FA컵 64강전에 선발전했는데 후반 35분에 쐐기골을 터뜨려서 2대0 승리를 이끌었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문전에서 오른발슛으로 깔끔하게 연결해서 골문을 갈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일본계 스포츠 선수가 미국 프로 야구나 이런 데서 활약을 하면 뉴스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이쪽으로가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아직도 히트를 쳤다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네, 일본 출장에 가서 이제 일본 TV를 보면요. 또 네. 일본의 잉글랜드에스 레스터시티 공격수 또 오카자 신지 선수가 있는데요. 네. 또 그 선수가 활약하는 영상도 자주 보이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치로 선수가 또 4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럴 네. 때도 뉴스 시간에도 종종 소개가 됩니다. 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가 이 스포츠 시간이 되면 나름대로 또 좀 눈이 좀 반짝 뜨인다 그럴까요? 네, 기대가 예. 네, 국민들도 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두울 때도 예. 이렇게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또 외국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또 네. 위안을 받는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네.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드디어는 아니죠. 자기 진가를 발휘하고 좀 슬럼프 기간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네, 맞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주전 경쟁에서 좀 다소 밀렸고요. 네. 지난주 경기에서는 또 시간 끌기용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출전돼서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는데 네. 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8호 골을 터뜨리면서 또 위기에 강한 남자임을 재입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피겨스케이팅의 남자 김연아로 불리는 선수 하나 있죠. 제가 아까도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엉덩방아를 찍긴 찢었는데 차준환 선수였나요? 네, 맞습니다. 휴문중학교 3학년 16살 차준환 선수인데요. 예. 차준환 선수가 어제 강릉에서 열린 국내 종합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마일 80점을 넘어섰고요. 또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엉덩방아를 한 차례 찍긴 했지만 네. 또 주무기인 4회전 점프까지 성공하면서 네. 1위에 올랐고 올해 3월에 열리는 주니어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코치가 김연아 선수 코칭했던 오서 코치 아닙니까? 캐나다에? 네, 맞습니다. 차준환 예. 선수가 2년 전부터 김연아 선수의 스승이었던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네. 또 무럭무럭 성장해서 지난달에는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어릴 적에 토코파이 광고 모델과 아역 배우로 활약했는데요. 예. 그래서 김연아 선수처럼 표현력도 좋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메달 기대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스포츠 이런 걸 할 때는 약간 연예인적인 요인도 필요하군요. 상당히 배울 게 많겠습니다. 그죠? 댄스도 해야 되고 그죠? 네, 특히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또 빙판 위에서 연기를 펼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차준환 선수가 어릴 적의 경험을 살려서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또 김연아 선수도 그게 장점이었는데 또 그런 장점도 발휘하면서 그래서 남자 김연아라 불리고 있습니다. 양동근 선수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프로농구 모비스 양동근 선수가 지난해 10월에 개막전에서 왼쪽 손목을 다쳐서 네. 그동안 수술을 받아서 계속 결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지난 주말에 77일 만에 코트에 복귀해서 예. 토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 모두 승리를 이끌면서 또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캔자스 대학에 이번에 1학년인 아주키라고 하는 선수가 연습하다가 손목을 다쳐갖고 1년 완전 결장하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손목이 골절되는 상황에서 이게 77일 만에 또 코트에 돌아왔네요. 네, 양동근 선수가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보조판과 철심을 박아서 네. 또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또 본인이 또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있는지 또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 기간을 앞당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큰 이제 뭐라 그럴까 양동근 선수 복귀로 인해 가지고 모비스가 큰 뭐 팀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모비스가 양동근 선수가 빠진 가운데서는 중하위권에 맴돌았었는데요. 네. 양동근 선수가 가세하면서 3연패를 끊고 2연승을 달리면서 네. 공동 5위로 올라섰고요. 네. 또 양동근 선수에 이어서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이종현 선수도 부상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네. 또 모비스가 농구계에서는 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황준호 기자의 국제적 시선. 국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특유의 통찰.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미, 중, 일, 러시아 간에 이 힘겨루기도 힘겨루기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다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9이 다 돼가는 헨리 키신저 장관이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고 다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예, 한국, 일본이 굉장히 크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네. 항의의 뜻으로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네.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 김포공항 출국길에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다. 라고 말했고요. 네. 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하네다 공항에 기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부산 총영사 모리모토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김해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네. 일본이 지난 6일이었죠.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가지고 주한 일본 대사하고 부산 총영사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했었고 네. 또 동시에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이었던 한일 통화 수화프 협상을 중단했고 또 한일 간의 고위급 경제 협의 이런 것도 다 연기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황준호 기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 그러면 일본은 지금 이런 사태를 야기하기 전에 미국과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인 내용들을 다 이미 마무리하고 한국을 이렇게 사냥머리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체계적인 대응. 여기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 소녀상이 세워졌던 게 지난달 12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때는 뭐 말로만 뭐라고 하다가 네. 예열 기간을 조금 갖고 네. 6일에 각종 조치, 방금 말씀드린 각종 조치를 일거에 쏟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치를 쏟아내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아베 총리가 미국 바이든 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자기들 일본의 입장을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녹화해서 어제 나온 아베 인터뷰에서 우리가 10억 원을 냈으니까 일본이 10억 원을 냈으니까 한국도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을 했고요. 네. 또 차기 정부,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다 꼼꼼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리 이제 이 골목골목에다가 말로서 그렇습니다. 다 지켜놓는 예, 거죠. 예. 제가 욱 할 뻔했거든요. 우리 10억엔 냈으니까 이제 공원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예. 저도 성격 하는 사람이면서 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본의 체계적인 대응을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아베가 뭐 한국에서 성의를 보여라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네. 또 부산 소녀상에 대해서 이게 일본이 마치 한국의 약속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네. 이게 일단 적반하장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일본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재작년 말에 위안부 합의 그 자체가 좀 무리였다. 문제가 많았다라는 네. 지적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적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야권에서는 일본이 10억 엔을 내면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그런 문제적인 합의를 한 한국 정부의 문제 이것도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황준호 기자가 바이든 미 부통령에게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이든 미 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예, 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베 수상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거의 무시하고 이제 지나가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아베가 미국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인 건 분명하죠. 예, 임기가 열흘 남은 오바마 정부 쪽에다도 공을 많이 들였고 네. 또 트럼프 당선자 쪽에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네. 트럼프가 동북아 외교 문제 고민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이 사람한테 달려가서 귀를 잡고 처음 입력을 누가 먼저 시키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네. 아베 같은 경우는 20일 트럼프 취임식하고 일주일 뒤에 27일쯤에 미국으로 갈 테니 네. 정상회담을 합시다.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위안부 문제도 주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한테 유리한 그런 태도를 취해달라라고 네. 트럼프한테 설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일본이 하는 미국 설득 여기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뚜렷이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일요일 날 뭐 방송 케이블 방송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예. 분을 만났는데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왜 세우도록 놔두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뭐 물론 외교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그쪽 영토로 인정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게 맞는 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예, 그거는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고 네. 또 우리 한국 땅에다가 거기다 그게 무슨 대사관 안에다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 건너 세웠죠. 길 건너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정부가 원론적으로 대답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그거는 시민단 사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실 이 입장만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가끔씩 이제 약간 흔들리는 입장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도 할 이야기는 있죠. 제대로 된 정부가 맺은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 아니라서 뭐 없던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성숙하게 대응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 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각종 퇴임 행사 치르고 있죠, 그죠? 예, 오바마가 뭐 굉장히 화려한 퇴임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하다. 예, 예.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고별 파티를 했는데 네. 뭐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뭐 배우 톰 행크스, 메릴 스트립, 로버트 드니로 뭐 가수 스티비 원더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날 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고별 연설 이런 것들을 해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블랙리스트가 없는 모양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행사에 초청받을 때 가고 이러면 나중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건 없는 모양이죠. 없는 거 같고요. 반대로 예. 그 연예인들이 대통령이 가는데 나 안 가 이런 경우는 있죠. 예. 거꾸로군요. 예. 정치적 고향이 시카고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죠? 예. 여기서도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 마무리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입장권으로 한 사람한테 한 장씩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포했는데 무료. 2시간 반 만에 동이 났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짜로 나눠졌는데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는 입장권이 2장에 약 600만 원을 팔리고 있어. 제가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게 진짜 600만 원이니까 다시 찾아봤는데 네. 5,000달러 최고액 5,000달러 그러니까 600만 원 맞습니다. 600만 원 맞네요. 예, 굉장히 많은 그렇게 받고 있고 인기가 네.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11월 말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57%를 야, 기록했는데 그런 인기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의 퇴임을 볼 날이 오겠죠. 반드시 그죠? 그래야 되겠죠. 네. 퇴임은 뭐 한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예, 오바마 대통령 1961년생 굉장히 네. 젊습니다. 한국 나이로 57세인데요. 네. 뭐 할 게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할 거다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스쿨 교수. 네. 뭐 이 사람 헌법 전문가니까요. 네. 로스쿨 교수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도 농구 선수였습니다. 엘리트 예. 농구 선수였기 예. 때문에 예. 미국 프로농구 NBA 구단주가 될 거다. 예.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오르내리는데 어쨌든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카고 빈민가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시민단체의 어떤 지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의료 복지라든지 인종 문제 아니면 총기 규제 이런 데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아마추어 농구 선수였다는 것은 좀 과장하신 거죠, 솔직히. 그 푸나호우라는 그 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해진 학교인데 네. 거기에 어쨌든 대표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 선수. 알겠습니다. 또 믿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퇴임 대통령인데 정치 쪽 역할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예. 민주당을 재건하는데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혹시 좀 당 쪽에서 기여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오바마가
정책 레거시, 정책에서의 업적은 여러 개 있다고 꼽히고 있는데 네. 정당 레거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혁신하고 강화하고 하는 업적은 거의 없다. 별로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 게다가 이제 정권까지 뺏긴 입장이니까 당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뺏겼다기보다도 뭐 어쨌든 미국 그런 표현은 좀 그렇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업적을 고려하다 보면 아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의료보험 개혁 법안 이 내용을 가장 첫 선으로 꼽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네. 이게 첫 손가락에 꼽히는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 2010년에 미국 전체 인구의 16%였는데 네. 2014년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하면서 1년 뒤에 2015년에 따져보니까 9.1%로 네. 보험 없는 사람이 네.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근데 또 뭐 여기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거 다 도려내고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거를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니까 트럼프노믹스에서 재정정책을 팽창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미 연준 의장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1월 4일 날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겠죠. 일단 거시경제적인 어떤 수치만으로 볼 때는 네.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니냐. 네. 그 원인이 어떻게 됐건 간에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만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2009년 취임 첫 해에 마이너스 2.8%였는데 네. 그 다음 해에 2.5% 플러스 2.5%로 예. 돌아섰고 예. 어쨌든 2%대 중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꽤 만들어서 실업률을 보면은 2009년에 7.8%였는데 네. 작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7% 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득 불평등. 네. 이거는 뭐 오바마 시기에 뭐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이런 보고서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예. 경기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부의 분배를 신경 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니까 예, 그건 또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이면 취임을 하는데 사회자를 뭐 해고를 하고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취임식. 사실 취임식이라는 세레머니를 잘 되냐 마냐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 이런 네. 거를 어떤 취임식 준비 이런 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적인 예로 A급 가수들 거의 섭외가 안 되고 있고요. 네. 뭐 본인들이 싫어서 안 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가도 말씀하셨던. 안 가도 네. 그만인데 대중들한테 비난을 받을까 봐서 겁나서 네. 안 가는 그런 네. 경우는 있습니다.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재밌는 소식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짧게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대만 최영문 총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중남미 순방하는 길에 미국을 경유했는데 그때 네. 이제 트럼프랑 혹시 만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네. 결국은 만나지 않았고 네. 트럼프 쪽하고 차이잉원 이쪽 양쪽 다 이게 너무 중국을 심하게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자제하자.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제 분위기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언론인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Come on.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허프트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신문인데요.
7979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곽수정 박사님 다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치우치지 말고 프로그램 진행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의견 주시면 여러분을 대변하는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제 입을 빌려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뉴스 정면 승부를 정면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김경수,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